안녕하세요. 마음챙김 명상 김도연입니다. 오늘은 마음챙김에 관한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샤오니 샤피로가 저술한 마음챙김이란 책 속의 문장인데요. 저자는 산타클라라 대학교의 상담심리학과 교수이자 작가이고 또 명상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최근에 마음챙김을 보면 지나친 단순화와 상업화에 마음챙김이 도구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염려합니다. 마음챙김이 희화화되다 보면 변화시키는 힘을 잃게 되고 당연히 개인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나한테는 맞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수행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챙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가 전하는 마음챙김이란 무엇인지 책 속의 문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하고 인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을 명확하게 보게 해준다. 우리는 왜곡된 사고방식으로 흐릿해진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순간순간을 인식할 때 과거 경험에 좌우되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확하게 인식한다. 부모와 교사, 주변 사람과 사회가 의식적으로든 잠재의식적으로든 우리의 인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좋은 뜻에서 우리에게 세상이 위험하다 이리 말하면 우리는 위험을 감지하는 쪽으로 렌즈를 맞춘다. 음악교사가 넌 음정이 틀렸잖아 이리 말하면 우리는 목소리가 금세 기어 들어간다. 그러다 결국 상심해서 마음을 닫아버린다. 결국 우리 자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된다. 아울러 타인도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고 인생도 특정한 방식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런 왜곡된 렌즈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그리고 크고 작은 선택을 내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챙김 수행은 길들여진 과거와 습관화된 패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의식을 흐르게 하는 필터와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도록 돕는다. 현실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한 근본적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마음챙김은 외적인 반응에 의한 삶이 아닌 내적인 인식을 통해 삶을 펼쳐나가도록 돕는다. 인생은 어떤 상황이든 명확하게 보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의식 수준에선 그것을 절대로 풀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실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마음챙김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저마다의 반응 패턴들이 너무 깊이 배어 있다 보니 부지불식간의 행동으로 튀어나온다. 이러한 패턴들이 너무 강해지면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능력이 떨어지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응을 선택할 자유도 제한된다. 결국 자동적 패턴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길들여진 패턴과 감정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해서 습관이 되어 같은 패턴으로만 질주하게 된다. 마음챙김은 몸에 밴 자동화된 반응성에 대항하여 두 가지 강력한 차단책을 제시한다. 먼저 일단 멈춤. 마음챙김은 자극과 대응 사이에 멈춤의 순간을 마련하게 한다. 우리 몸에 밴 패턴에 따라 반사적으로 반응하면 우리 자신이나 타인 모두 당면한 상황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일단 멈추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대응을 선택할 공간이 생긴다. 마음챙김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 또한 목격자의 자각 상태가 무척 중요하다. 일단 멈추면 우리는 당면한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게 된다. 당면한 일에 휩쓸리면 관점을 잃게 된다. 하지만 마음챙김은 우리의 정신을 고양시켜 혼란한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보게 된다. 마음챙김은 자극과 대응 사이에 멈춤의 순간을 마련한다. 일단 멈추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대응을 선택할 공간이 생긴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세상을 감지하고 그 안에서 관계 맺는 방식을 싹 바꿔준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더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뇌와 의식 구조를 재설계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음챙김은 자극과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우리 반응 사이에 중재를 돕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특정한 상황일 때마다 화가 난다면 이를 조절하기 위한 의도적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 일단 멈춤의 방법은 현재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자각의 상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잠시라도 알아차리면 그 순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들고 평소에 바라던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나 여지가 생기겠습니다. 얼마 전 분노 조절 문제로 클리닉에 오신 한 분이 멘토링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화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순간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느리게 말하면서 제 감정을 조절합니다. 이리 말이죠. 전에는 바로 화나 짜증을 냈다면 이제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서 자기 중재를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일단 멈추고 자각하면서 그 틈새에서 필요한 행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이란 이렇게 습관적인 반응이나 행동, 우리에게 오래 배워둔 역기능적인 자동적인 대처 방식을 새로운 방법으로 달리 해볼 수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이런 게 바로 자기조절 능력이 커지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챙김 연습을 통해 변화가 필요한 내 모습을 찾아서 너무 성급히 반응하거나 서둘러 생각하는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알아차리며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그런 넓은 여유 있는 마음 공간을 만들어 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도연이었습니다.